안녕하세요. 밤의 서랍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주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도 없는데 또 매일 해야 할 일들, 신경 써야 될 일은 또 너무 많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녹음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우먼카인드라는 계절마다 나오는 잡지에 있는 글을 가지고 왔어요. 여성의 언어로 세상을 말하다, 그런 모토의 잡지인데 지금은 발행을 중지한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이 잡지를 어디서 읽게 됐는데 글이 좋아서 예전에 발행된 것들까지 좀 구해서 쟁여놨어요. 일러스트, 맨 앞에 표지의 일러스트도 정말 화려하고 이 잡지의 모토답게 색깔도 굉장히 다채롭고 자신감도 넘치고 바로 전에 읽었던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야성성이 살아있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야성이 뭐냐고 물어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야성은 내 고유한 본성, 나의 타고난 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나의 천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는데 이 잡지는, 근데 그렇게 뭔가 내 안에 야성대로 살아가지만 또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 사회, 가족, 친구, 또 어쩌면 내 안의 어떤 부분까지도 이 야성과 싸워야 하는 걸 텐데, 그런 괴로움, 발버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아닐까. 근데 물론 많은 호가 발행됐을 텐데 저는 한 권만 읽었거든요. 아직은. 한 권 읽은 저한테는 이 잡지가 그런 여성들의 발버둥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이야기로 느껴졌어요. 오늘 읽어드릴 글은 2021년 11월에 발행된 17번째 책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책의 키워드가 실패더라고요. 실패. 어떤 형태의 실패든지 의미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실패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실패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가득한데, 어쨌든 실패해서 내 인생 실패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는 실패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살아남게 됐나? 그 실패가 내게 어떤 의미인가? 거의 모든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읽어드릴 짧은 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패의 이야기인데, 실패인가 싶었는데 또 실패가 아닌 것 같고, 실패의 길로부터 또 다른 길을 발견해서 나아가는 에세이인데, 실패의 길에서 적당히 살아남는 길러의 과정이
어? 약간 의외의 길로 빠지는구나. 이런 길이 있었구나. 어쩌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선택이고 선택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 뭔가 선택이라는 걸 모든 선택을 해야만 한다. 강박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쩌면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 얘기가 참 적당히 좋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주무세요. 실패에 대한 에세이를 쓰려니 기억을 훑어 나의 실패 경험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40대 후반을 향하는 나이니 실패의 경험 자체야 넘치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 크거나 작거나 입맛대로 고르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떠오른 에피소드를 두고 왜 실패인지 설명하려고 머리를 다시 굴리다 보니 이게 꼭 실패는 아니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머리를 썩이면서 내린 결론. 나는 인생이 망가질 만큼 대단한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그만큼 성공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급격히 울적해졌다.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것도 없었던 것이다. 모든 성공은 무수한 실패를 따라가는 단짝이다. 도전해 봐야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면 성공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도전을 아예 하지 않거나 도전했다 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패가 예상되면 재빨리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끈기와 열정이 없는 나의 고질적인 단점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도 하지 않고 따라서 성공도 하지 않는 나의 실패 없는 실패 패턴의 예가 시골살이다. 나는 현재 7년째 남편, 아이 둘과 미국 시골에서 살고 있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올 땐 숲이 있는 유기농 농장을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도시인들이 가족과 나들이 와서 직접 과일이나 채소를 수확하고 피크닉도 하고 숲길 산책도 하고 작은 동물들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농장. 우리 집에 하나 있던 차를 판 돈을 보태 트럭 한 대를 사고 묘목을 100개도 넘게 사고 밭작물도 이것저것 심어보고 토양 조사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만나고 가축 키우기 강좌를 들었다. 책은 몇백 권쯤은 읽었다. 트럭은 연비도 승차감도 좋지 않았다. 농장 자재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면 가족들이 탈 차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묘목뿐 아니라 모든 농작물은
허브를 제외하면 모조리 야생동물들이 초토화시켰다. 울타리를 치고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양한 유기농 농약이 있었다. 가장 작은 트랙터만이라도 사려고 마음먹고 보니 최소 2천만 원. 트럭과 트랙터를 시작으로 팔 수 있는 채소 1개가 나오기도 전에 몇 억쯤 쓰는 건 순식간이겠다 싶었다. 이렇게 2, 3년을 지나면서 농장 생각은 완전히 접어버렸다. 트럭을 다시 SUV로 바꿨다. 농장을 만들려다 포기했으니 실패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농부들의 이야기에 비교하면 실패라는 말은 감히 쓸 수가 없다. 우리가 투자했다가 잃은 돈은 트럭을 샀다 팔면서 생긴 차액, 묘목이나 씨앗 산 돈 정도다. 몸에 무리가 가는 힘든 노동을 한 것도 별로 없다. 시간을 잃은 것도 아니다. 그전에는 관심 밖이었던 농작물이나 자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상도 못했던 생각들을 했다. 원주민이 농사를 짓지 않고 채집했던 야생 식용 식물 공부도 했다. 그러면서 나도 원주민처럼 야생 채집으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방식, 즉,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무리 없이 활용하며 적당히 사는 태도를 배웠다. 그들은 한눈에 보기에 멋진 논밭을 만들진 않았지만 제멋대로 잡초가 우거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먹을거리를 골라 채취하고 내년에도 번식할 수 있을 만큼 남겨뒀고 번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흙을 덮어주었을 뿐이다. 시장 경쟁력 있는 탐스러운 채소와 과일,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결과가 더 이상 절대적으로 멋져 보이지 않았다. 우리 땅에 잡초가 자라게 내버려 두고 그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계절에 맞춰 따먹고 대부분은 대형 마트에 가서 농작물을 사 먹었다. 내 힘으로만 먹고 사는 자급자족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이든 자연이든 뭐든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힘이 덜 드는 것을 취하며 몇 년을 지냈다. 특별한 목적도 계획도 없이 가만히 살았다. 어느 해에는 사슴무리가, 또 다른 해에는 토끼들이, 그리고 어떤 해에는 모습은 잘 볼 수 없지만 밤마다 울부짖는 작은 포식동물들이 창궐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대신 야생동물 식구들이 죽었을까를 궁금해하면서 잠이 든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 그 사이에도 사계절은 어김없이 지나간다. 그러다가 심심치 않게 이상기온이 찾아왔다. 여름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드문 이곳에서 40도가 넘는 더위라든지 일반적인 겨울에도 눈 보기가 힘든데 폭설이 내려 고립된다든지 예전에는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무덤덤하게 견딘다. 인류 전체의 욕망이 지구를 멸망시킨다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계절의 변화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런 심정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적당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의 방점이 있다. 농장의 실패가 보통은 갚기 힘든 빚을 진다거나 건강을 해친다거나 하는 것인데 성공도 실패도 아닌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버린 것이다. 게으르고 열정이 없는 나의 천성적인 단점을 이번에도 극복하지 못했으니
우리의 유기농 농장 만들기 프로젝트는 완전히 망해버린 걸까? 나의 나약한 의지력이 애당초 문제였을까? 다니엘 밀러가 지은 책 굿 이너프 평범한 종을 위한 진화론은 자연의 나태한 자연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 밀러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연 법칙인 적자 생존이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자 생존을 앞세운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 이론에 머물지 않았다.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최적의 형질을 가진 것들만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사회와 삶을 보는 시각이 됐다. 최고의 효율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실패자들은 도태되는 것이 냉혹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자연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들은 그런 승리자들이 아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기만 하면 그 나머지 습성이나 형태들은 반드시 최적일 필요는 없고 제멋대로라고 한다. 물론 죽어버리는 것은 분명 약한 존재들이지만 그것도 대부분 운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도의 효율과 경쟁에서 약한 자들을 따돌리는 강함으로 살아남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물다. 자연은 그렇다고 치고 인간 사회는 여전히 적자 생존 아닌가? 우리 옆집 아저씨는 염소를 너무 좋아해서 100마리도 넘게 키웠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해서 염소를 다 팔아야 했고 수십 년을 같이 산 아내와도 이혼했다. 우리가 그 아저씨를 만난 2015년에는 새 아내를 만나 대문 판매를 하며 새 아내가 좋아하는 말을 6마리나 키우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말이 사라져버렸다. 알고 보니 새 아내와 이혼하고 염소를 함께 키웠던 첫 번째 아내와 재결합해서 다시 염소를 키운다. 이 아저씨도 어쨌든 살아남았다. 아저씨의 염소에 대한 사랑이 인간 사회의 적자 생존에서 승리할 만한 장점일 리도 없고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 같지도 않다. 그래도 살아남아서 염소를 좋아하는 자신의 약점을 지키며 여전히 살아간다. 살아남기만 하면 결국 어떻게든 자기만의 고유한 품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소심하고 겁이 많아 빚을 내면 잠 못 자고 책 읽고 상상이나 하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우리도 염소를 사랑해서 다시 키우고 있는 그 아저씨도 적당히 살아남았다.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여야 하고 이 질문을 할 정도면 분명히 살아있는 거니까 괜찮은 것이다. 게다가 살아남는 것조차 온전히 나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린 것도 아니다. 운 좋게 살아남았으니 기뻐해야 할 일이다. 나머지는 그 행운을 그저 누리면 된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염소를 기르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집과 차를 사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낮잠을 즐기면서 말이다. 남들이 실패라고 부르든 성공이라고 부르든 내게 중요한 건 인생이 폭삭 망가지진 않아서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고 있으리란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모두가 비슷한 모습의 승리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까.
pensar e transpirar, pra depois jurar que não amei. Declarar, me assinar, me tatuar, pra depois mentir, sorrir, negar. Nesse meu quase português, tudo rima em vazio, vão definir e repetir, enfatizar. Desse jeito ninguém vai confiar. Não sei como você foi cair nessa, não sei como deixou se levar. Como que você foi cair nessa? Como é que deixou se levar?